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이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에 걸리고 그중 약 42만 명이 사망하는데, 특히 노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령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전보다 신체 반응이 둔해져 감염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식중독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 바로 냉장고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신선함을 유지해준다고 믿었던 그곳이 실은 아무렇지 않게 보관한 음식들을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위협으로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식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냉장 보관하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지어 위험한 화학 반응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1위 식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양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냉장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거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나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 토마토. 냉장 보관 시 영양소 손실과 면역력 저하. 혹시 여러분은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토마토의 소중한 영양소가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면역 체계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는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고유의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성분을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토마토는 향기와 색감 풍미를 결정짓는 유전자의 활동이 완전히 억제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맛이 덜한 수준이 아니라 토마토가 원래 지닌 생명력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의 풍부한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세포 손상, 특정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항산화 성분인데, 이 역시 냉장 온도에서는 급격히 분해됩니다. 즉,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그 안에 담긴 건강보호막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상온에 보관해주세요. 그래야만 토마토는 제 모습을 지키며 우리 건강을 위한 영양소와 치유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8. 양파. 냉장 보관 시 곰팡이 증식과 항암 성분 파괴.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우리가 흔히 먹는 양파입니다.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 양파는 우리 몸에 유해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냉장 보관한 양파가 물러지거나 초록색 싹이 올라오고 심지어 끈적해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냉장고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냉장고의 습한 공기 속에서는 양파가 쉽게 싹을 틔우고 세포가 빠르게 분해되며 곰팡이와 세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양파가 주변의 냄새와 오염 물질을 너무 쉽게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다른 음식의 냄새를 빨아들이고 결국 조리할 때 양파뿐만 아니라 음식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양파의 세포 구조가 무너지면 항균과 항암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인 리신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리 씨는 안정된 환경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하며 냉장고와 같은 습한 조건에서는 그 구조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마른 장소, 그리고 천 주머니 안. 특히 감자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감자는 양파의 부패를 더 빠르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걱정스러우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잘못하면 발암 물질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빵. 냉장 보관 시 곰팡이 독소 발생과 식감 손실. 7번째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바로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빵이 더 오래가길 바라는 마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빵을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가운 온도는 전분의 구조를 바꾸는 현상을 촉진시키는데 이로 인해 빵은 금세 딱딱해지고 맛이 사라지며 내부 조직이 무너져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 빵을 다시 넣고 반복적으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면 표면에 수분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분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특히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미코톡신은 신경계와 소화기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일부 미코톡신이 간 손상과 면역력 저하, 특히 고령자에게 더 큰 위험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당장 먹지 않을 빵은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세요. 바삭하고 맛있는 빵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 작은 습관부터 오늘 당장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감자. 냉장 보관 시 발암물질 생성 위험 잘못된 보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먹는 감자입니다.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독성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자는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당분이 증가한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등의 고온 조리를 하면 아스파라진이라는 아미노산과 반응해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크릴라마이드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된 감자를 고온에 조리할 경우 이 발암물질의 생성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노릇노릇하고 맛있어 보이는 감자튀김이나 군감자가 사실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유해 성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건조하고 서늘하며 어둡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이처럼 단순한 보관 실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놀라셨다면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잘못 보관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강력한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마늘. 냉장 보관 시 보툴리누스균 독소 생성 위험 5번째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자주 사용하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자연이 준 항생제라 불릴 만큼 항균, 항바이러스, 심혈관 보호 기능까지 갖춘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내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런 모든 효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습기가 많은 냉장고 안에서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위험한 균이 증식할 수 있는데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보툴리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호흡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서울내과학회 자료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장된 마늘은 쉽게 물러지고 싹이 올라오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 역시 빠르게 손실됩니다. 알리신은 안정된 환경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냉장고의 습도는 이 성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절대로 냉장고에 넣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마른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주머니에 담거나 뚜껑이 없는 유리 용기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마늘처럼 민감한 식품은 냉장고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냉장 보관만으로도 영양소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넷. 꿀. 냉장 보관 시 효소 파괴와 결정화로 인한 영양 손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꿀입니다. 특히 순수한 천연꿀은 별다른 보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 방부 능력이 뛰어나 냉장 보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냉장고에 꿀을 내놓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급격히 결정화되면서 점점 굳어지고 색도 흐려지며 맛과 질감까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꿀이 굳는 걸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꿀 속의 중요한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서울식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꿀을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항균 효과를 담당하는 인버타아제,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등의 효소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며 이로 인해 꿀의 자연 치유력도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의 가공꿀이라면 얘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설탕 시럽으로 희석된 상태에서 냉장 보관되고 다시 가열까지 반복되면 남는 건 단순한 단맛뿐이며 영양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꿀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밀폐된 유리병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엔 달콤하지만 잘못된 보관 습관은 꿀의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식품은 커피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냉장 보관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셋. 커피. 냉장 보관 시 산화향 손실, 항산화 물질 파괴. 혹시 여러분은 커피를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두나 분쇄된 커피가 상할까봐 냉장 보관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커피를 망치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보관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습관처럼 커피를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커피는 보기보다 굉장히 예민한 식재료입니다. 원두든 분쇄 커피든 그 자체가 다공성이 매우 높아 주변 환경의 냄새와 수분을 쉽게 흡수합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 냄새, 수분 미세한 세균들이 커피에 흡착되면서 본래의 풍미는 사라지고 향과 맛이 변질됩니다. 실제로 냉장고에 커피를 며칠만 두어도 특유의 깊은 향은 사라지고 다른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이상한 커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 현상입니다. 커피에는 향을 구성하는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오일은 급격한 온도차에 특히 취약합니다.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과 실온을 오갈수록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잘못 보관된 커피는 항산화 성분의 70% 이상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손실된 커피는 오히려 위산 과다나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장애나 복부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밀폐가 잘 되는 불투명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 즉 실온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는 외부 자극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환경에서만 본연의 풍미와 건강한 성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몸을 해치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커피 보관 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으로 인해 실제로 독성 물질까지 생성되는 경우니까요. 2. 열대 과일. 냉장 보관 시 발효 비타민 파괴, 소화 장애 유발.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기에는 신선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이 과일들을 제대로 익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색이 변하거나 질감이 흐트러지는 정도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대 과일은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차가운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익기 전 상태로 냉장고에 넣게 되면 자연적인 숙성 과정이 멈추게 되고, 그 결과 과일이 제대로 익지 못한 채 내부 세포벽이 깨지며 점차적으로 발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은 반점이 생기고 과육의 질감이 물러지며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가 빠르게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습도는 그 효능을 무력화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효 반응입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자료에 따르면 열대 과일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냉장 보관했을 때 과육 내부에서 미세한 발효가 일어나 알코올과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복통이나 더부룩함 설사 등 소화 장애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처럼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온에서 천천히 자연 숙성을 거치도록 두는 것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과일은 스스로 맛과 향 영양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완전히 익은 후에는 단기간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그 또한 오래 두지 않아야 합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과일 하나가 실제로는 면역력 저하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식품은 여러분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오는 가장 익숙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보관만으로도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밥. 냉장 보관 시 식중독균 번식과 영양 손실의 숨은 함정.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밥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삼는 음식이자 한국인의 식탁에서는 빠질 수 없는 존재죠. 값도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하며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넉넉히 지어두고 남은 밥을 다음 날 먹기 위해
냉장고에 바로 넣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을 잘못 보관하면 바실루스 세루스라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끓는 물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어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밥을 지은 후 실온에 1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이 포자가 빠르게 깨어나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밥을 먹게 되면 단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구토설사, 복통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단순한 위장 장애를 넘어 심각한 탈수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에 넣는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밥을 뜨거운 채로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그 열기로 인해 용기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데 이 습기가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들 때도 겉만 따뜻하고 속은 미지근하다면 세균이 만든 독소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독소는 7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열 시 반드시 밥이 속까지 뜨거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밥을 지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식혀야 합니다.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지 말고 넓은 쟁반에 펴서 식히면 균일하게 열이 빠집니다. 밥이 식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되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3일, 4일까지도 냉장 보관하며 재사용하지만 그만큼 식중독 위험은 배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들 때는 겉이 아닌 속까지 김이 날 정도로 충분히 뜨겁게 데워야 합니다. 만약 냄새가 나거나 밥알이 끈적이고 지나치게 눅눅하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양적인 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단단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맛이 떨어질 뿐 아니라 쌀에 들어있는 천연 영양소도 줄어듭니다. 특히 현미밥의 경우 기름기가 많아 오래 두면 산패가 일어나고 특유의 비린맛이 생기며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밥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 5가지 음식 중 하나로 꼽히며 파스타, 삶은 달걀, 가공육, 해산물과 함께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평범한 한 그릇의 밥이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우리 몸속에 세균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평소에 밥을 얼마나 오래 냉장고에 두고 드시나요? 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며칠째 그대로 있는 밥그릇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달걀과 젖은 과일, 냉장고 속 일상 속에 숨겨진 실수들. 지금까지 9가지 식품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꽤 놀라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다 들었지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거의 아무도 모른 채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에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부모님이나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식중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 문 쪽 수납칸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도 딱 맞고 꺼내기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냉장고 중에서도 가장 온도 변화가
심한 위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내부 온도가 급변하게 되는데 이때 계란 껍질이 반복적으로 온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겁니다. 미국 식품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껍질이 미세하게 손상된 달걀은 냉장고 내 다른 식재료와의 접촉을 통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쉬우며 이러한 오염은 설사 고열구토를 동반하는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훨씬 위험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사온 달걀 포장 상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닭 분변이나 세균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닦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 냉장고 내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걀은 원래 들어있던 포장 상자에 넣은 채로 냉장고 안쪽 깊은 칸 온도가 비교적 일정한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금이 간 달걀이나 껍질이 더러운 달걀은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바로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히 익힌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반숙이나 생달걀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씻은 뒤 물기가 남은 채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먹기 위해 미리 씻어놓는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사과배 포도처럼 껍질째 먹는 과일은 표면을 씻은 후 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곰팡이와 세균의 증식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냉장고는 세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정한 저온 속에서 세균이 오래도록 생존하거나 다른 음식으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보호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젖은 상태의 과일은 냉장 보관 첫 3일 안에 세균 번식률이 무려 30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이 이런 오염된 과일을 섭취하면 단순한 소화장애를 넘어 장염이나 식중독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과일은 드시기 직전에만 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미리 씻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키친타월이나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과일을 씻은 채로 젖은 비닐봉지에 넣거나 조리된 음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트에서 돌아오자마자 과일부터 씻어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평소에 과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이 작은 경험 공유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심코 해오던 습관들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냉장고 속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식품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냉장고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품은 차가운 환경에서 맛과 향, 식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주의한 식품 보관의 대부분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험한지도 모른 채 반복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들은 정보 중에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된 음식들 중에서 설마 이것도 위험했어 하고 놀라신 게 있었나요? 또는 무심코 반복해온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친구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 웰빙 자연적인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 가정의 식문화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